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제학 판례짓기 김정일 변호사입니다. 2월 첫 수업이죠, 교수님. 네. 네. 뭐 같이 여러 가지 예. 경제학에 대해서 그리고 또 판례에 대해서 네.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볼 텐데요. 심도 있게. 네. 그래서 특히나 경제학은 배워야 될 학문이기 때문에 그쵸. 제가 하나하나씩 예.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이번 수업에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네. 마이크가 꺼진 거 아닌가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마이크요? 네, 목소리가 작다고 그럽니다. 볼까요? 꺼졌을까 과연 켜졌을까? 꺼진 것 같네요. 꺼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켜졌습니다. 이제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자, 네. 네, 이제 잘 들립니다. 네. 오늘은 또 2월 첫 수업이지만 특별 그 손님이 찾아왔어요. 네, 우리 그러니까요. 방송실에. 포항에서 멀리. 오! 네. 오! 호미곶 고마워요. 네. 호미곶 바다 거기 가봤는데 오 포항에서 온지 몰랐어요. 귀염귀염 친구 왔어요,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귀염귀염 친구 왔어요. 맛있는 안녕하세요. 떡 님이 누구예요? 포항 대박 포항이요? 마이크 켜주시면 인사 한번 해줄래요? 귀염귀염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포항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일단 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에 했던 글쓰기 네.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항상 두근두근거리긴 할 텐데요. 네. 도도도도 해가지고 네. 이 효과음 첫 번째로 일단 그림 해석과 관련돼서는 네. 박서원 학생이 최고 그림 해석으로 꼽혔습니다. 아, 그래서 이 그림 되게 난해했는데요. 네, 굉장히 오, 난해했던 잭슨 축하합니다. 네. 네, 그림인데 네. 굉장히 난해해서 의외로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써주긴 했는데 오. 글쎄요, 그림 해석과 관련돼서는 저는 파토스, 그러니까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이런 해석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그림 하나를 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네. 어느 날 그는 길가를 조용히 걷다가 허물어진 철조망을 발견하곤 속으로 생각하다가 집으로 뛰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하루가 끝날 무렵 그림을 완성하였다. 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했습니다. 오, 그래서 아이디어 이런 식 접근이 또 있었나요? 네, 근데 이런 그전에도? 접근이 아니 그전에는 없었어요. 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굉장한 칭찬. 네. 네. 굉장한 칭찬의 보답은 네, 치킨 한 마리. 네, 네. 그렇죠. 치킨 한 마리 쏩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최고 글쓰기는 예. 2명인데요. 아, 2명요. 네. 네. 권재윤 학생이랑 장우진 학생입니다. 아, 네.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썼던가요? 네. 교수님? 일단 제가 글쓰기 할 때 아마 자료로도 단톡방에 남겨드리긴 했는데 예. 에토스, 파토스, 그다음에 로고스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일단 에토스는 글쓴이에 대한 신뢰, 오. 또 글에 대한 어떤 권위 이런 거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서울대 병원장이라든지 또는 뭐 대법원장 이런 건 아니니까 글쓴이의 권위를 할 수는 없고 그러면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글을 인용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 장우진 학생은 정확하게 자료를 정확히 제시했어요. 이야. 그래서 글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로고스 어떤 글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실제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편익이나 네. 비용에 대해서 정확히 수치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전문가 글을 인용을 하고 하면 훨씬 더 신뢰가 그 글의 신뢰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오. 네. 그런 측면에서 또 더더욱이나 이제 이게 숫자로 나오면은 네, 더. 글보다는 숫자로 하면 뭔가 좀 신뢰가 그쵸. 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딱 글을 보자마자 이 숫자가 사실 맞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은 안 해봤어요. 네. 확인까지 못 해봤지만 네. 일단 신뢰가 쌓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파토스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고 글쓰기로 꼽혔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 네, 권재윤 학생. 네. 권재윤 학생의 글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편익성, 명시적 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리고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이후 변화 협정 탈퇴를 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편익성이나 명시적 비용,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제가 뭐였죠? 잊어버려가지고. 아, 네. 그 네. 화석 연료랑 네. 친환경 에너지 아. 이 두 가지의 어떤 편익과 기회비용, 그다음에 순편익 그런 이런 거였구나. 것들을 분석해서 맞다, 맞다. 어떤 게 더 나은 네. 선택인지에 대한 네. 글의 내용이었죠. 네, 근데- 맛있는 떡 친구가 와 잘 썼다. 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암묵적 비용도 정확히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유인 정책 이야. 이런 것들도 너무나도 잘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야.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에토스랑 로고스, 그러니까 논리적인 근거라든지 또는 글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네. 파토스를 갖춘 게 뭐였냐면은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구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우리 후손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오. 그러니까 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근데 이 그럼. 한 문장으로 사람의 감성을 좀 끌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에토스와 파토스 그다음에 로고스를 어떻게 향상시켜서 좋은 글쓰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단톡방에 좀 올려드렸으니까 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있는 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1월 단톡방에 올려드려야겠네요. 네, 그리고 네. 이번 단톡방에도 예. 올려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축하드립니다. 네. 어떻게 허니콤보 나가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뭐 나가지? 좋은 걸로 허니콤보가 허니콤보 네, 갈까요? 많이, 네, 그렇죠. 네, 허니콤보 나갑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자. 시나리오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경제의 마을의 GDP 이야기. 네, GDP가 뭐예요, 교수님? 국내 총생산입니다. 네, 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GDP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총합 모두 합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든 네, 그렇죠. 생산 합계. 네, 등장 인물 철수, 농부 쌀을 재배함, 영희 빵집 주인 빵을 판매함, 민수 미용사 머리를 자름, 시장님 경제마을의 시장 경제 전문가, 지수 경제 개념을 배우는 고등학생, 민수 지수의 친구 경제에 관심 많음. 요 정도. 네. 자, 그럼 대본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장면일 경제마을의 건강검진 GDP는 무엇일까? 가로열고 경제마을 광장 시장님이 커다란 검진표를 들고 등장한다. 자, 모두 모이세요. 오늘은 마을의 경제 건강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경제 건강이요? 사람처럼 건강 검진을 하나요? 아마도 GDP를 말하는 것 같아. GDP는 마을에서 1년 동안 만들어진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총합이야. 정답. 자, 그럼 우리 마을의 GDP를 계산해 볼까요? 철수, 영희, 민수, 미용사가 차례로 등장한다. 저는 쌀을 열심히 키워갖고 1,000골드를 벌었습니다. 영희, 저는 빵을 구워서 2,000골드를 벌었어요. 민수, 저는 머리를 멋지게 잘라주면서 500골드를 벌었죠. 자, 이걸 모두 더해 볼까요? 1000 더하기 2000 더하기 500은 3500골드예요. 맞아요. 이 3,500골드가 바로 우리 마을의 GDP입니다. GDP가 높을수록 우리 마을 경제가 활발하다는 뜻이죠. 장면 2. GDP가 높아지면 생기는 일. 시간이 지나고 경제 마을이 더욱 번창한다. 올해는 농사가 잘 돼갖고 쌀을 더 많이 팔았어요. 1,200골드 벌었어요. 빵도 엄청 인기라서 2,500골드 벌었어요. 머리 자른 손님도 늘어서 700골드 벌었어요. 와, 그러면 GDP는 1,200 플러스 2,500 플러스 700은 4,400골드네요. GDP가 올랐어요. 자, GDP가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빵도 더 사 먹고 머리도 더 자를 수 있겠네요. 정답. 그리고 영희가 직원도 새로 고용할 수 있고 철수도 봉사를 더 늘릴 수 있어요. 마을 전체가 더 활기차지죠. 시장님은 늘 한결같으시군요. 가로열고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장면 3. GDP가 낮아지면 생기는 일.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구름이 들이고 경제마을이 조용해진다. 올해는 가뭄이 쌀이 적게 생산돼갖고 덜 팔렸어요. 800골드밖에 못 벌었어요. 사람들도 빵을 덜 사서 1,500골드밖에 못 벌었어요. 저도 손님이 줄어서 300골드밖에 못 벌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GDP는 800 더하기 1500 더하기 300, 즉 2600골드로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GDP가 낮아지면 경제가 침체될 위험이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돈을 덜 쓰니까 영희는 직원을 해고해야 될 수도 있어요. 철수도 농사를 줄이겠죠.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더 가난해질 수도 있겠네요.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장면 4. 경제 마을을 다시 살리자. 마을 사람들은 GDP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생산량이 많아지는 새로운 품종의 쌀을 한번 키워볼까요? 저는 신메뉴를 개발해서 더 많은 손님을 모을게요. 저는 할인 이벤트를 열어서 손님을 늘려볼게요. 아주 좋아요. 정부도 도울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늘려 일자리를 만들거나 농부들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죠. 모두 힘을 합쳐 다시 경제 마을을 발전시킨다. 경제 마을의 실업 이야기. 등장인물 민수, 지수, 시장님, 제빵사 아저씨, 농부 할아버지. 장면 1. 경제 마을의 평화로운 하루. 경제 마을의 광장. 사람들은 일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수야, 요즘 경제 마을이 좀 조용해진 것 같지 않니? 아, 그러게. 빵집 사람도 별로 없고 시장도 많이 한산한 것 같아. 큰일이야. 우리 마을에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어. 실업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설명해 줄게. 실업자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 우리 마을에 일자리가 100개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110명이면 10명은 실업자가 되는 거지. 아하! 그럼 실업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장면 2. 실업자가 많아지면 생기는 일. 빵집 제빵사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빵을 정리하고 있다. 제빵사 아저씨. 아이고, 요즘 빵이 안 팔려서 걱정이야. 똑같은데. 내 쌀도 안 팔려.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서 그런가? 맞아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돈을 못 벌고 돈이 없으면 빵도 쌀도 못 사죠. 그래서 경제가 점점 침체되는 거예요. 헉! 그러면 마을 전체가 힘들어지겠네요? 맞아. 실업률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못 써서 경제가 점점 나빠지는 거야. 장면 3. 해결책을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까요? 새로운 빵을 만들어서 손님을 더 모아볼까? 나는 쌀로 요리한 요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불러볼까? 목이야.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 실업률이 줄어들겠죠. 아, 맞다! 정부도 도와줄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거나 직업 교육을 제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연기를 못하는 거는 제 아닙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네,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한결같이 화난 시장님. 자, 마을 경제의 물가 측정기 CPI 이야기. CPI가 뭐예요? 아, 여기 대본에 나오겠군요. 네. 이게 아닌가요? 이제 영어로 제가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네. 그래도 안 돼. 컨슈션 그다음에 프라이스인데 네. 죄송합니다. 프라이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네. 그 미국 CPI의 가격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이나 여러 가지 가격들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네.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긴 합니다. 네. 등장인물 철수, 영희, 민수, 시장님, 지수, 민수. 장면 1. 시장님의 긴급 발표. 경제마을 광장. 시장님이 사람들을 모은다. 여러분, 요즘 물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요즘 살값이 올라는 것 같아요. 저도 밀가루 가격이 올라서 빵값을 올려야 될지 고민이에요. 요즘 물건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대체 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없나요? 시장님, 물가 변동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물론이죠. 그것이 바로 CPI,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장면 2. CPI란 무엇인가? 시장님이 커다란 칠판을 꺼내서 설명을 시작한다. 시장님. CPI는 사람들이 자주 사는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사람들이 자주 사는 물건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매일 사는 쌀, 빵, 우유, 이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죠. 살값이 오르면 CPI도 오르겠네요. 빵값이 내려가면 CPI도 내려가고요. 정확해요. 경제마을에서는 이러한 필수 소비품들의 가격을 모아서 장바구니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매달 그 장바구니 안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하죠. 시장님이 큰 장바구니 그림을 그린다. 경제마을 장바구니, 쌀 1kg, 빵 1개, 우유 1리터, 이발 서비스 1회. 만약 작년에 이 장바구니를 사는데 10골드가 들었는데 올해는 11골드가 된다면 CPI가 20% 상승한 거예요. 장면 3, CPI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마을 사람들은 CPI가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해한다. CPI가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살값이 오르면 저는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CPI가 오른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했다는 뜻이에요.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는 거죠. 빵 가격이 오르면 손님들이 빵을 덜 사겠네요.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고 하면 이발을 덜 하게 될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CPI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장면 4, CPI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CPI가 내려가는 경우를 상상해 본다. 그러면 CPI가 낮아지면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 CPI가 너무 낮아지면 디플레이션, 바로 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가가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면은 사람들은 앞으로 가격이 더 내려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소비와 투자를 미루기 시작해요. 예컨대 소비자들은 새 스마트폰을 사고 싶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더 싸질 거야 라며 구매를 미뤄요. 기업들도 지금보다 나중에 공장을 더 싸게 지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줄여요. 결과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침체돼요. 또 빵집 사장님이 원래 빵을 한 개에 2,000원에 팔았는데 디플레이션 때문에 1,500원으로 가격을 낮춰야 해요. 하지만 밀가루 가격이나 직원 월급은 그대로라서 이익이 줄어들고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요. 이렇게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면 직원을 해고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게 돼요.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면 해고당한 직원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게 돼요. 다른 기업들도 타격을 받게 돼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되고 경제가 악순환에 빠져요. 그렇죠. CPI가 너무 낮아지면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 어려워지고 결국 경기가 침체될 위험이 있어요. 장면 5, CPI를 활용하는 방법. 마을 사람들은 CP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럼 CPI를 잘 활용하면 경제를 조절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정부와 중앙은행은 CPI를 보고 경제 정책을 결정해요. CPI가 너무 높으면, 바로 물가가 너무 높으면 금리를 올려서 소비를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켜요. CPI, 바로 물가가 너무 낮으면 금리를 낮춰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쓰게 하죠. 그러면 정부가 CPI를 보고 금리를 조정하면서 경제를 조절하는 거군요. 맞아요.